같은 경우는 뭐 300만 원 정도의 원주에 있는 임야를 매수를 해서 5천만 원 정도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의가 지금 오고 가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1억을 불렀고 근데 그쪽에서 5천만 원 정도의 협의를 제가 깎아주세요. 5천만 원 단위와 억 단위는 다르다 생각해서 수강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네네네 이게 된다. 100으로 해서 억 단위가 가능하겠구나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경장입니다. 우리 리치스쿨의 이제 이범주 법무사님 모셨는데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지분부동산의 진심인 이범주 법무사입니다. 법무사님을 모시기까지 진짜 힘들었고 저희 교육생들이 많은 또 법적인 조언과 그런 거를 이제 아낌없이 주고 계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분이시고 오늘 또 이렇게 모신 거는 지분 경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했죠. 법무 지식만 좀 자문을 구하다가 이것만은 빼먹기엔 조금 아쉽다. 지분 경매 소송을 정말 많이 하셨고 지분 투자도 하고 계시고 맞아. 지분부동산에 처음 접하게 된 게 한 10년 가까이 좀 되는데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아마 투자하고 소송한 부분을 따지면 대한민국에서 아마 최고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신감. 지분 경매라는 게 어떤 건지 초등학생이다 생각하고 좀 설명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지분 경매는 위험하다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에는 해보니까 가장 안전한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분 부동산이라는 거는 하나의 부동산에 소유자가 여러 명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물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분으로 되어 있으면 사용 수익하거나 처분하기 좀 힘든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조금의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권리도 있기 때문에 원래 저도 일반 경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통장에 250만 원 정도밖에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고민한 게 찾아낸 게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지분 경매라는 걸 알게 되고 250만 원을 처음에 시작해서 가장 이제 쉬운 아파트부터 다세대 그리고 다가구를 거쳐서 토지 부분 도로까지 이제 하다 보니까 사고 팔고해서 한 6억 정도의 자산이 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들을 갖고 계신 게 아니라 파는 목적으로 애초에 매입을 하는 거죠, 싸게. 현재 가치에 투자하느냐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데 지분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보통 현재 가치에 많이 투자해서 바로 팔아서 최대한 빨리 파는 데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진정한 단타네요 지분 경매가. 단타 아니면 월세를 받는다던가 이런 구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소유자가 여러 명이니까. 근데 월세 받기 힘들다 그러는데 월세 받기가 더 편합니다. 비어있는 상태에서라면 월세를 못 받겠지만 지분 공유자가 살고 있으면 그분한테 저희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통해서 월세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또 그런 수익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발 가능성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데 4개 정도 장기 투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대구에 재개발 물건이 있는 부분, 토지 개발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서 이제 소액으로 들어가서 장기간 지금 묶어놓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소액으로 가능하다는 거에서 2030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또 2030에 좀 지분 투자를 하면 좋겠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컨설팅도 해주고 했는데 제가 지분 경매를 해보니까 어쩌보면 가장 적합한 분들이 젊은 2030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2030이 자본이 적다 보니까 다른 투자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투자를 했을 때 손실이 좀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지분 경매를 하게 되면 손실 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투자를 해서 단 한 번도 좀 손실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일반 물건도 경매를 통해서 저렴하게 사는데 지분 물건은 그보다 10에서 20%더 이상 더 저렴하기 때문에 진짜 관심 없는 거를 해야 돈을 버는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20대가 빌라를 경매로 하는 게 그 시대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5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사실 일반화 됐잖아요. 좀 경매가 대중화가 많이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일반 경매를 하는 것보다 이제 지분 경매를 좀 할 줄 알면 정말 적은 돈으로 꽤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도로 같은 경우는 감정가의 30%를 받기 때문에 손실의 위험이 적다라는 것과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빌라 투자는 단타 매도를 할 때 제3자한테 팔아야 되는데 요거는 다른 소유자한테 파는 거니까 단타 매도하기에는 훨씬 빠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소유자랑 협상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용어도 알아야 될 거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배우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법적인 용어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니어들은 좀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2030은 금방 한번 얘기 좀 그렇구나라고 바로 이해하고 지분 경매를 하다 보면 공유 부분의 소송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전자소송을 하게 돼요. 시니어들은 컴퓨터 익숙하지 못하니까 못하는데 2030대들은 하루에 한 2-3시간만 알려주면 바로 혼자서 할 수 있는 집에서 컴퓨터 하나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제가 2030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소송을 해야 된다 그러면 1년 2년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민사소송과 좀 다릅니다. 민사소송은 상호 공격 방어를 하면서 주장을 하고 판사님이 들어보고 누가 이기냐 OX로 판단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공유분할 청구는 판사님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량으로 독단적으로 판단 내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크게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룰을 사기 때문에 절차만 잘 알으면 빠르면 소장 접수하고 바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늦어도 한 6개월에서 8개월 안에 보통 끝나는 거고.
워낙 소액 1,000만 원 이하로도 막 들어가고 하니까 젊은 분들은 돈이 없지 시간은 많거든요. 확실히 지분 경매 장점이 있을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2030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일반 경매 물건보다 경쟁률이 좀 낮습니다. 일반 물건 들어가면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낮다. 많이 들어와야 뭐 한 3명? 저 같은 경우는 뭐 300만 원 정도의 원주에 있는 임야를 매수를 해서 5천만 원 정도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의가 지금 오고 가는 것도 있습니다. 300만 원을 매수해서 저는 이제 1억을 불렀고 근데 그쪽에서 5천만 원 정도의 합의를 너무 보죠. 역심불심하네요. 제가 깎아주세요. 1만 원 단위와 억 단위는 다르다 생각해서 수강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네네네 이게 된다. 100으로 해서 억 단위가 가능하겠구나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 왜냐면 이제 주택이라는 거는 외형적인 모습이 있는데 이면은 그냥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쓸데없는 땅 같은 거야.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분부동산 전문 법무사다 보니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해서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면 무조건 소송을 하라는 게 아니라 네. 협의가 가능하면 공유와 협의해서 최대한 빠르게 끝나다 얘기를 하고 본인이 뭐 지금 돈이 필요하고 힘들다 그러면 제가 봐서 물건이 좋다 그러면 그냥 제가 매입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5-20명 공유했다 보니까 본인이 해결하기 힘들다 생각해서 그걸 300만원에 팔아버린 거야? 본인도 산 것도 얼마 안 되죠. 토지의 가치를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용도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네. 충분히 나중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고 원주가 좀 인구수도 늘어나고 좋은 도시다 그분이 보니까 나중에 억울해가지고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끝나고 나서 제가 100만 원 더 드렸습니다. 그분 나름대로 만족을 하셨나봐요. 빨리 처리가 됐다. 아, 예, 맞습니다. 처리를 못하면 평생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재산세만 내고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상속되는 경우도 있고. 중경매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소액이다 보니까 300만 원 투자해서 500만 원 받아도 어마어마한 소액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1년에 300만 원으로 한 2번에서 3번 정도로 한다 그러면 연말에 한 보너스적으로 한 1,000만 원씩 이렇게 네. 그런 구조를 좀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지분 경매는 왠지 낙찰 받아놓고도 내가 너무 괴로울 것 같은 거예요. 계속 소통하고 상의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맞아. 이건 편견인가요? 모든 사람이 똑같을 것 같아요. 절차를 모르고 법을 모르면 일반 물건마다도 명도를 딱 하려고 그러면 그 절차를 잘 모르시니까 겁을 많이 내시잖아요. 그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소송이나 명도 부분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해만 하면 난 이거 똑같다고 생각해. 주택 명도도 사실 뭐 난이도가 낮다고는 하지만 초보자들한테 여전히 어려운 거고 막상 낙찰 받으면은 내가 지식적으로 배웠어도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받아놓고 법무사님한테 또 위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한 사이클만 돌려보면 사실 이거 다 할 수 있는 다 거라고 할수 생각을 있습니다. 합니다. 투자금이 많지 않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강의에 맞아.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 최소 낙찰 한번 받는 부터 끝까지 해결하는 데까지 제가 옆에서 계속 동행하면서 케어해주면서 수익 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케어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강의들은 대부분 지분하는 데서 거의 초보적인 단계 1단계라고 저는 칭하거든요. 받아서 상대방을 압박해서 협의를 보든가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추구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떠나서 또 2단계, 3단계 다양한 부분도 수익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차별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이 추구하는 게 사실 그냥 단순한 교육 차원이 아니라 하시는 분들이 약간 맡겨놓고 편하게 좀 투자할 수 있는 걸 지향하는데 사실 지분 경매라는 게 법적인 것도 이제 소송이나 뭐 이런 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 합법적으로 위임받을 수 있는 건 법무사 외에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피드백 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사고 변호사밖에 없습니다. 일반 투자자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차원적인 강의만 하는 게 아닌가 다른 학원에서 낙찰받고 뒤에가 진짜 큰 것 같아요. 같이 해주신다. 커리큘럼상에 이제 임장이라든지 네네. 입찰 체험하고 이런 스케줄도 잡혀 있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전대사기 피해자들 셀프 낙찰이라거든요. 입찰 대리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면서 법원에 항상 가고 있어요. 제가 경매 입찰할 때 동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같이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건지 임장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기수니까 또 그런 혜택이 있는 거죠. 너무 좋은 얘기 나눠주시느라 고생하셨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